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꽉꽉 책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매거진 이보입니다. 장기입니다. 네, 윤희정입니다. 네, 요즘에 허리에 대한 네. 환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네. 허리 환자가 2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죠? 아세요? 네. 평생 살면서 허리 한 번 아프고 목 한 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 그래서 네. 그래서 4번, 5번이 다치면 치료를 했잖아요. 그럼 5번, 6번이 또 다친대요.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환자가 이 척추에 대한 환자가 많다 그래서 척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저희가 매일 해도 매일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세요. 네, 잘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만성 요통으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네.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모신 분 계시죠? 네. 더 좋은 병원의 도은식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요즘에 나 이거 정말 불치병이야. 네. 그게 아니면 그렇죠. 특히 불치병이에요. 만성자가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에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술 먹고 맨날 끊을게 그러고 그다음에 또 술도 드시면 그 불치병이야. 그거 못 고쳐요, 근데 그거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셔야 돼. 근데 그런 건 뭐 예. 행복스럽게 사셔야 되는데 아픈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픈 거에 만성 불치성 요통 이렇게 나오면 불치가 들어가면 난 평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는 정말 그 자괴감 같은 걸 느끼고 사시는데 선생님 만성 불치성 요통 자 어떤 의미 그거 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허리 아픈 병입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참 허리가 참 사람에게 숙명적인 병이거든요. 그 이제 이게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 허리 아픈 병이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뭐 그냥 잠시 아프다가 많은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치료해도 조금 치료가 되는 것 같다가 조금 일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네. 또 이 허리 아픈 병의 문제가 겉으로 멀쩡하거든요. 맞아요. 아무 그렇죠. 보기에는 사람 멀쩡해요. 예. 밥도 잘 먹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허리가 아파 보신 분은 아는데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네.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네. 아침에 일요일 날 아기 안다가 삐끗했는데 그냥 다들 엄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래라고 하는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고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을 접하실 텐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느셨죠? 아, 그렇죠. 네. 점점 늘어가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구의 80%가 한 번은 경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통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생활 습관. 네. 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또 뭐 운전도 오래 하시고 또 운동도 아무래도 옛날에 적게 비해서 하고. 적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은 떨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봤을 때 그다음에 여성이 더 나이대하고 많죠. 여성과 네, 그렇죠. 예, 남성. 확실히 여성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50대, 60대 되신 여성분들, 특히 네. 이제 폐경기 아. 이런 부분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예.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시니까 예.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가사노동이 홈 오토메이션에 대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빨래터에서 얼음 깨고 빨래 안 해보셨죠? 아, 그렇죠. 좀 콧날 소리 제가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 네.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가사가 사실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힘든 네, 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티는 안 나요. 그래요. 조금만 안 해도 티가 확 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티 안 그렇지, 나지만 안 나죠. 조금만 안 하면 티가 확 나는 확 게 나는. 가사노동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따야지 예.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꼭 해보신 것 같네요. 네. 자주 합니다 제가. 네. 티 안 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만성 요통인 줄 알면서도 치료를 좀 등한시해야 하고
참는 우리 주부님들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만성요통이 왜 문제가 되는가? 참으면 놔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만성요통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되고 잘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어디 가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뭐 뜸도 떠보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병을 이걸 한 번씩은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여기가 좋다, 저기 가봐라, 뭐가 좋다, 뭐 환자 하는데 선생님들이요. 예, 환자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이 카더라 통신 네. 네. 많은 거죠. 한데 잘 치료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도 흔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만성요통이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노동력 상실이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네. 화면 하나하나 좀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죠. 먼저 일시적으로 호전될 뿐 다시 재발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허리가 아픈 병은요, 디스크하고 또 좀 달라서 네. 이런 병원에 가보셔도 뚜렷한 치료법이 잘 없어요. 맞아요. 뭐 네. 운동하시고 이건 뭐 네. 그렇게 큰 병 아닙니다. 있으면 낫습니다. 한데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플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감처럼? 뭐 네. 민간요법이라든지 네. 비과학적인 요법들을 의존하는 정말 경우가 많으세요. 있고요. 의외로 또 진짜.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저도 뭐 이런 만성요통을 계속 지금 20년간 치료하는 의사지만 네. 진단이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정확하게. 그런가요? 허리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감기처럼 많고 흔한 병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요즘 정말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에서도 자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많이 생기는데 원인을 조금 더 좀 상세히 짚어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요사이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지금도 뭐 저희 병원에 젊은 사람들이 간단한 수술도 받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의 요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네. 확실한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그 만성요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랜 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이 허리에 긴장을 주는 것들이 결국 디스크를 나쁘게 하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하고 근육의 강직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요통이 증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목 디스크도 많아요. 네. 과거에는 목 디스크가 보통 한 뭐 50대, 60대의 병이었다면 흔히 30대, 심지어는 20대에도 목 디스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컴퓨터 작업 이게 우리 뭐 요사이 대부분의 그 업무가 다 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도 그렇고 또 뭐 저 퇴근하셨어도 또 뭐 가서 또 게임하고 하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목 디스크와 이 목이나 어깨 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짚어보겠습니다. 할까요? 예. 먼저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이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은 운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앉아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사이 뭐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는 줄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잔잔한 교통사고, 추돌사고 이것은 예.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었고요. 그다음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 요새 농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농구, 축구 하면서 네. 뭐 평소에는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주말에 마음만 가서 20대인데 막 몸은 50대고요. 운동하다가 네. 허리나 이런 걸 다쳐서 오는 분들이 네.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 또 그 일상생활에서 이게 잘못된 자세라는 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지 않고 아주 이렇게 엉덩이를 비스듬하게. 쑥 넣어서 네.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 이제 질병적으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뭐 퇴행성 디스크나 관절이 안 좋거나 또 선천적으로 척추가 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은 요새 또 그 중고등학생들에서 있는 측만증 예. 아시죠? 그거 측만증 같은 것도 여자아이들 그렇죠. 부모님들이 꼭 아주 챙겨봐야 됩니다. 예, 신경을 네. 많이 쓰시고 예. 특히 이제 여중생들 네. 이런 애들이 성장기에 있는 여중생들이 많은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성 요통 여러 가지 요통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디스크성 요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한번 저희가 또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스크성 요통이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디스코제닉 로백 페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MRI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여기 까만 부분이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이 디스크가 변성이 된 겁니다. 그 요 디스크는 이 수액이라는 약 85%에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 수액이 있고요. 그 수액을 이렇게 보호해서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액 부분의 수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직도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렇게 까맣게 변할 때는 수액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 부분이 같이 변하면서 그쪽에서 이 독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신경을 자극을 하고 결국은 아주 상당히 만성적이고 불치적인 그런 요통이 유발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핑크빛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수액 부분입니다. 이 녹색 부분이 섬유륜인데요. 이 섬유륜이 여기 터졌죠, 이렇게. 네. 터지면서 이 수액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작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이 조금씩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주 신경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신경이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있죠. 이런 신경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이 염증성 물질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가 다리가 아프다면 이 디스크성 요통은 허리가 아픈 것이 주 증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픈 것은 병이 아니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허리 아픈 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디스크성 요통 증상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쉬어야만 낫는 아주 고급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제일 이제 문제가 가장 특징적인 증세를 말씀드리면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특히 네. 앉아 있는 것 중에서도 이 바닥, 의자 말고요.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힘든 심한 분들은 의자를 바로 앉지 못하고 의자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덜 아파요. 그래서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요. 네. 그다음 또 그렇지만 누우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누우면 예. 싹 예,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디스크성 요통의 특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침보다 오후가 더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후가 되면 왜냐면 활동을 하면 더 아프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왜 이유를 아시겠죠? 디스크성 요통이신 거죠? 네.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옛날에 제가 우리 저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이거 하잖아, 이거. 예, 예. 이거 한 2시간 하고 나면 한 안 좋죠. 3일 아파가지고 막 어기적 걸어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혼나고. 네. 쓸데없이 그거 한다. 자, 이제 디스크성 요통의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예, 제가 네. 사진만 몇 개 볼까요? 준비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는 21세예요. 네. 여성 21세 아하, 분인데 예. 여기 빨간 표시 있는 것처럼 디스크 두 개가 까맣게 변했죠, 그죠? 예. 이렇게 젊은 20대 여성에게도 이런 디스크성 요통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이런 환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41세 여성인데요. 이분은 보면 벌써 나이가 있으시니까 색깔이 많이 변했죠. 아, 네. 그러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다 까맣게 네. 변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오후가 되면 더 아프고 그렇지만 주로 다리가 아프고 허리는 다리는 괜찮고 허리가 주로 아프신 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이제 46세 되신 분인데 여기다 보시면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변성이 있는데 이 4번하고 5번은 보면 좀 더 이 높이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디스크가 더 이제 변성이 많이 온다고 아하. 볼 수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례까지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저희가 봤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장년층에게 나타나는 뭐 증상과 좀 젊은 층에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증상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죠? 사실 저희들도 요통 중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치료나 진단이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요통의 원인이 명확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디스크도 있고 관절도 있고 근육도 안 좋고 척추도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예, 작용하기 치료가 때문에. 힘들고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디스크성 요통도 있지만 이 관절성 요통이
같이 병행되어 있고 그쪽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척추가 불안하다든지 근육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증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디스크성 요통과 관절성 요통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그 감별을 한번 잘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내가 디스크성 요통인지 관절성 요통인지 감별을 해보시는데 디스크성 요통의 가장 첫 번째는 앉아 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특히 방바닥.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래 서 있어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특히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하죠. 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듭니다. 자꾸 네.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누워서 체중을 그 부하를 줄여버리면 예. 아픈 게 아주 싹 없어지고 가장 네. 편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흔히 이런 디스크성 요통 환자들에게 고급병이다. 아, 네. 쉬어야만 하는. 쉬어야 되는. 제가 고급스럽잖아요. 네. 반면에 관절성 요통 증상. 관절성 요통은 네? 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 준비 운동 10분, 20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부려서 세수를 하고 난 뒤에 허리를 펴기가 힘듭니다. 네. 보통 허리를 펼 때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관절이 허리를 펼 때 관절 내압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이 힌트인데 움직이면 아픈 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이건 열심히 디스크성 일해야겠네요. 요통은 네. 움직이면 더 아픈데 예. 관절성 요통은 움직이면 통증이 오히려 없어진다. 저거는 좀 그 귀족성 좀 반대가 아니겠는데 네. 움직여 노동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좀 농담 삼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절성 요통의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네. 그 엑스레이나 예, 시트 엑스레이 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이분은 연세가 68세 된 환자분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 화살표 해놓은 이 부분이 관절 부분입니다. 이 예. 관절 부분인데 관절이 많이 이렇게 노후가 됐죠, 이미 벌써. 그리고 이런 뼈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온 거, 이 골격 이런 것들이 생긴 것들이 벌써 관절이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 더 많은 분이에요. 90세 환자분인데 90세 연세에 비해서는 척추가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런 이 관절들이 좋지 않아서 이런 관절성 통증을 호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진 네,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 두 장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원인으로 만성 요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네, 네, 아까 이제, 진단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성요통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MRI입니다. MRI가 지금 사실 아직도 그렇죠. 도움이 상당히 안 고가 되기 때문에. 검사이기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까만 부분, 디스크의 까만 부분이 MRI 가지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MRI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이용한 수분의 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찍어내는 사진이기 때문에 MRI가 반드시 필수적인 검사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다음 또 중요한 검사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디스크 조형술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디스크에다가 특수한 이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어보면 첫째는 그 문제가 되는 디스크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아파요. 예. 평소에 아프던 부위가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약물이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 이게 약물인데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가 디스크가 터진 부분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디스크 조형술과 CT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가 어디가 나쁘고 어느 부분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디스크가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증상에서 진단 방법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저희가 좀 네, 살펴봐야 될 알아봐야겠네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성형술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디스크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몇 점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자꾸 뭐 어려운 말 뭐 이렇게 뭐 성형술 이게 참 어려우신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성형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디스크의 그 터진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복원, 복구
시켜주고 해주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몸 속에 있는 그 혈액 중에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 혈소판 속에는 성장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 상처 추위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네. 있습니다. 인자들이. 그것을 뽑아서 디스크에 주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손상된 디스크를 복구하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디스크성 요통, 또 관절성 요통 등 만성 요통에 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을 제가 이름을 디스크 성형술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PRP 치료 방법을 좀 접목시킨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PRP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 뭐 일반 이미 벌써 PRP는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반 뭐 인대 손상이나 근육 손상 여러 가지인데 많이 쓰이고 여러 있고. 분야에서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피부과에서도 쓰고 있고요. 피부과에서도 피부과에서도 다 예. 쓰죠.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저희 이제 척추 분야에서는 이렇게 혈액을 뽑습니다. 환자 혈액을 보통 한 10cc 정도 뽑았어요. 이 원심 분리기에 넣고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비중에 따라서 이 노란 부분 이것이 이제 이 PRP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따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그 환자의 디스크에다가 주사를 해주는 예. 이런 치료법을 우리가 혈소판 응집 혈장 PRP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 과정 나왔는데요. 과정을 예. 계속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사진에서. 예, 네. 네. 저렇게 피를 추출을 해서 원심 원심 분리기에 분리기에 돌려서 그렇죠. 3번의 그 혈소판만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복구반이죠, 복구반. 그렇죠. 복구반만을 이렇게 뽑아서 직접 이제 그 주사를 사공활한 부분에 주사를 그렇죠. 투여를 주사를 해주는 공수부대처럼 투여를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복구를 쫙 하게 만드는. 예.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깐 다음 이렇게 사진 또 살펴봤는데요. 볼까요? 네. 다음 사진 또 영상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네.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과정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보통 혈액을 한 10cc 정도 저렇게 뽑고요. 예. 그럼 저것을 이제 이 특수한 용기에 넣어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분리가 딱 되죠. 그 분리된 것을 가지고 그 부분만 PRP 네. 부분만 위쪽에 이렇게 노랗게 네, 노란색 금색으로 색깔. 보이는 부분 네. 있죠. 네. 저 부분만 이제 뽑아서 저것을 우리가 환자에게 사용을 하게 몸에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달려가는 애들이죠, 쟤네들이. 몸에 그렇죠. 뭐 피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저 예, 예. 숨어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출혈이 됐다가 응고가 되면서 상처가 나오면 그 상처가 아물잖아요. 네. 아물게 하는 중. 쟤네들이죠. 그래서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그래서 사진인데 저렇게 그래서 사진 네. 그 뼈에다 어떻게 주입을 했더니 주사를 하는지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게 네. 과정이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에 주입하는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늘이 디스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불치성 만성 요통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공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아, 네. 저는요, 예, 허리가 많이 불편한데요. 예, 예. 그 병원에서 그때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 제가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예. 수영을 할 때는 괜찮고요. 예, 안 하면은 다시 아파가지고 집에서 예, 예. 딱딱한 거를 이렇게 허리다 대고 자라 어느 병원에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대고 자면 조금 낫고 예, 그 밑에다 베개를 두고 자라 그래서 이제 베개를 두고 예.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예. 늘 허리가 많이 서서 일을 많이 하면 아프고 예.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돼?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얼마쯤 되셨어요? 네, 62세요. 62세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성 요통과 관절성 요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운동을 하시면 없어지는 것은 약간 그 관절성 요통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오래 서 있는다든지 일을 하시면 허리가 아픈 것은 디스크도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벌써 한 60쯤 되시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척추의 변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수술까지는 안 하셔도 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면 일단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어느 쪽이 더 말하자면 경중이 디스크 쪽에 있는지 관절 쪽에 있는지를 찾으셔서 아하, 예.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시면 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분도 잘 전문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그 치료법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호전되실 수 수 있죠. 있는 거죠. 일단 예. 말씀이시죠.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처럼 02-66769의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예. 불편하세요? 예,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예. 사진을 찍어봤는데, 디스크도 아니고, 예. 협착증도 아니고, 예. 근데 정세는 앉아 있어도 아프고, 예.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예.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거든요. 예.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예. 예. 아, 근데 사진을 찍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예. 근데 술을 좀 마시면 좀 통증이 좀 없어지고. 줄어들고요. 술을 마시면 제가 오히려 통증이 또 술을 줄어드시고요. 제가 못 마시거든요. 예. 그런데 한의원가가 침도 맞아 먹고 예. 약도 먹고 음.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음.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검사를 뭘 해보셨습니까? MRI까지 다 찍어보셨습니까? 예, CT, MRI 다 찍어보셨다. 예.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제 허리, CT 앞으로 쇠기질 상체를 전에는 몸이 좀 부드러워 예.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앞으로 상체를 숙이지를 못해요. 검사를 다 해보셨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절성 요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성 요통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관절성 요통은 오히려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성 요통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하시고, 두 번째는 하여튼 엑스레이나 MRI나 모든 것을 다 찍어 보셨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관절성 요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봐서 연세도 조금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연세요? 예. 연세 40대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절성 요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시면 관절성 요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가끔은 디스크성 요통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디스크성 요통을 잘 몰라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과 안녕하세요. 한번 직접 상담해 예, 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제가 허리가 아픈 지 한 3년 됐고요. 예, 예,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데 누워있기가 편하고요. 예, 말대로 서서 있는 게 가장 힘들고 예, 앉아 있어도 의자에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앉지 못하고요. 예, 지금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MRI까지 다 찍어가지고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디스크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다가는 안 아프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의 정도는 아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예, 아프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예, 네,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물리치료 이렇게 자주 받는데 예,
신경 주사도 맞고 뭐 요즘에는 좀 별로죠. 예, 그런 건 예. 맞는데 신경 주사 맞아도 저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시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디스크성 요통이세요. 거의 제가 외래에서 디스크성 요통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디스크성 요통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해봐도 그렇고 아프니까 사실 운동하시기도 힘드세요. 그 다음에 일반 신경주사는 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성 요통일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치료를 하시고 아마 후반부에 제가 또 더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 운동 치료들 그런 좀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네. 뭐 지금 아마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요. 네, 상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처럼 또- 026669에 0114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근데. 네. 아, 저도 질문하기 깜짝 전에 자꾸 놀랐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넘어야 되겠어요. 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네, 아이고. 참 고우세요. 네. 방송용이라서요. 방송용이라고요? 네. 저랑 똑같네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TV를 중간쯤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 예. 저는 디스크성 요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번, 5번이 거의 붙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증상을 알아요. 그래서 예.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낫는데 예. 이번에는 허리 아래쪽 있잖아요. 예, 예. 중앙도 아니고 양옆으로. 예. 제일 처음에 왼쪽만 아프더니 이제는 예. 오른쪽까지 아파요. 예. 이게 좀 주사 맞고 나면 우리하게 아픈 거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정도에서 말씀인지. 양반달 해오고 땅바닥에 앉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예. 힘들고 예. 앉고 일어나기 힘들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어떤 현상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디스크성 요통이 점점 진행하면 나중에는 디스크가 거의 없어지면서 척추와 척추가 이렇게 붙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퇴행성 디스크의 거의 말기 단계가 되는데 어머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척추가 빠져나오는 신경 구멍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디스크가 유지해 주던 그게 높이가 없어지면서 신경공 그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엉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일단은 신경치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 최종적으로 치료가 안 되실 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다시 디스크의 간격을 복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신경이 풀어지면서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예. 네. 그 진짜 뭐 어디 우리 그 현장에서 기자가 리포팅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아주 아, 깔끔하시고 네. 네. 무리하다는 말씀 표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그렇죠. 환자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네. 전에 이제 자신의 혈액을 추출해서 PRP를 추출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디스크 성형술에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장점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뭐 제일 우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그게 대세예요, 거고요. 요즘에요. 네. 그렇죠. 좀 수술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같은 걸로 바로 이제 이건 뭐 시술하시고 그냥 바로 가셔서 그냥 생활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네. 뭐 보조기를 차야 되고 얼마 동안 쉬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혈액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 절대 어떤 그런 후유증 이런 건 없고요. 크게 이렇게 뭐 반복 치료를 우리 한 3번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 계속할 필요는 없고요. 또 디스크의 어떤 그런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시술 시간이 불과 한 뭐 10분, 15분 정도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 바쁘시고 수술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봐도 호전이 없는 그런 경우에 이 치료법이 상당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디스크 시간이 짧다. 뭐 시술 시간이 짧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한 번의 치료 통증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데요. 어떨까요? 한반도는 잘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예. 한 3번 정도의 시술을 하는데요. 사실은 3번만 해도 다 치료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만성요통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아픈 분들은 우리가 만성요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 개년, 몇 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보통 지금 이 치료를 3번을 2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치료를 저희들이 또한 그 정도 기간 정도 그래서 네. 토탈 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뭐 운동 치료도 좀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동 치료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중요한가 봐요. 운동 치료가 중요합니다. 운동 치료가 상당히 근데 제가 사실 이 운동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외래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 환자분들이 이 운동 치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조적으로 아깝다. 그리고 몸 이건 뭐 꺾이니 이렇게. 귀찮다. 네. 이건 뭐 계속 와서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것 같다. 예. 그런데 한 일정 기간을 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에서 효과를 봤다. 마치 물리치료 비슷한 느낌으로 물리치료와는 생각을 또 다른 하신다는 거죠. 얘기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르죠.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운동 치료는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거죠. 물리 치료는 표면만 치료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 운동 치료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운동치료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일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게 물리치료하고 틀려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한번 끝나고 연구 한번 치료라 해보시죠. 그래요. 네. 자, 그럼 사진 준비했습니다. 어떤 운동 치료가 그렇죠. 있는지 네, 이런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무중력 감압 치료라고 하는 이런 치료도 중요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의 이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디스크성 요통이 왜 오느냐? 디스크 내 압력이 증가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치료들. 또 여기 보시면 이 기계를 가지고 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척추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특수하게 제작된 그런 기계들. 또 여기 보면 둥그란 이런 기계 그 위에서 저기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심부에 있는 척추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 도수 치료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그 운동 치료의 어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문 의료기 동작 치료 뭐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의료기 아니야 저거. 네네네. 그렇죠. 전 듣지 않고 이거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더 좋은 말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 성형술과 디스크 성형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성형술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만 네. 신경과 그렇죠. 디스크가 붙어 예, 예. 있고요. 약간 그래서 자, 헷갈려 하여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조금 이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요새 이미 벌써 많이 알려진 신경 성형술 이것은 척추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경우에 많이 하고요. 반면에 이 디스크 성형술, 디스크 주사술은 주로 허리의 통증을 주로 치료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착을 제거하고 신경 자체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데 반해서 그 신경의 자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신경에서 독성 물질들이 나와서 그게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건데 그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진단을 위해서 신경 성형술은 디스크 조영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신경 자체를 보기 위한 신경 조영술은 합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성형술은 디스크 조영술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꼬리뼈로 해서 이렇게 주사를 접근한다라는 맞지만 거죠. 디스크 성형술은 허리 옆구리로 접근을 한다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좀 전에 저희가 PRP 추출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네, 디스크 성형술, 주사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 바늘이죠. 긴 바늘이 네. 저번 한번 예. 그 케이지를 끼워서 예, 수술하셨던 일본은 것 한번 같아요. 수술하신 분인데 해서 네. 허리가 아파서 네. 이제 바늘을 이렇게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예. 디스크로 바로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예. 근데 색깔이 주사 색깔이 전혀 신경 흰색이네요. 성형술인가요?
지금 그 조영술 사진입니다. 조영술인가요? 저는. 예. 이게 까만 것이 이렇게 퍼지죠, 그죠? 네. 네. 저것을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금색 노란. 물질이 네. 나오죠. 예. 저겁니다. 네. 아까 그것은 그 디스크 안에 약물을 어느 넣어서 부분이- 조영술을 보는 아, 어느 부분이 조영술을 이렇게 터져 있고 그 어느 부분을 그렇죠.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공략 그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추출된 PRP를 저렇게 주사 놓는 장면까지 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전투적인지 모르겠어요. 공략한다, 뭐 공략할 에어리어를 전쟁을 되게 선정한다. 좋아하세요. 네. 요즘에 전쟁 게임을 좀 잘해서 전쟁 그런 게임을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내미 가끔 합니다 하기는. 네. 그래도 저희가 저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좀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3개월 전 이 불치성 만성 요통을 비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예. 보통 치료 기간을 뭐 3주, 3개월 이렇게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3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일, 3주, 네. 3개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데 네. 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그러면 그다음 어떤 치료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손상된 디스크에 우리가 직접 접근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그 영상 디스크 내 준비했습니다. 열 예, 예. 치료술. 어떤 디스크의 디스크인지? 열치료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보면은 디스크 안에 이제 까맣게 변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가지고 그 까맣게 된 부분에다가 이제 찔러 넣습니다. 찔러 넣은 다음에 지금 저 특수한 이렇게 그 무슨 철사 같은 게 들어가죠. 네. 저게 이제 그 특수한 카세타입니다. 아. 고주파 열을 전달하는 카세타인데 저기 보시면 까만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네네네. 저 까만 점에서 점까지가 아주 그 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들어가서 기계와 연결하면 예.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아, 거죠. 열치료술이군요. 올라가면서 한 16분 30초 정도 예. 열로 가해서 디스크 자체를 이렇게 신경을 파괴시켜 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디스크 내 열 치료술 실제 예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디스크 열 치료술은요, 뭐 한 700명 가까운 환자들을 제가 한 10년 동안에 쭉 시술을 했습니다. 한데 네. 저희 요사이는 이제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특히 이 디스크성 요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한 190명 정도 네. 시술을 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80% 이상, 80한5% 정도 이상에서 잘 지내시고 있고요. 증상이 많이 호전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 보시면서 아까 그 수술을 했을 때도 치료에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 어떤 치료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죠. 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 관절성 요통입니다. 네. 관절성 요통인데 그 관절성 요통도 이렇게 한두 번 주사를 맞고 하는데도 계속 아프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열치료술처럼 이것도 열을 이용하는 거죠. 레이저도 아하. 열이죠. 예, 그렇죠. 레이저를 예. 이용해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레이저 척추 관절 신경 파괴술 예후 어떤지 같이 설명 주신다면요. 네. 이건 이제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한 50대 후반에서 하셨는데 이것도 뭐 60에서 70% 숫자는 한 70 내에서 한 80분 정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그렇군요.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집요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계속 좀 이렇게 아프다. 치료가 안 되고 재발되는. 예. 네. 근데 그런- 이런 집요함을 환자분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비습적인 요법. 예를 들면 네. 저 연세가 많은 분들의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 또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 또 뼈가 깨진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몇 다른 퍼센트 건안 정도 됩니다. 될까요? 예. 한 그래서 한 한 10% 10% 네. 정도. 아, 예. 그렇군요.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또 수술하실 분들이 많이 오니까 예.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그 정도 범위로 보시면 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좀 치료가 받았을 때 좀 좋아지는 정도라든가 뭐 재발 빈도 이런 게 좀 나이와 많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 나이와 관련 있죠. 아, 예.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도 어렵고
치료에 대한 것도 더 좀 수술적인 것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고령 환자들을 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관심거리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사이 이제 노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시고 하니까 예. 노인들이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네. 많아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척추 수술 또 대부분 노인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특수한 그런 어떤 마취 방법이나 그런 걸 동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노인이라고 기분 나빠하고 인생의 네. 고참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군요. 자, 사진 저희가 봤나요? 네, 이제 네. 봐야겠죠. 예, 그래서 사진 한번 최근에 제가 수술하신 뭐 보여드릴- 90 이분은 연세가 9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고 지금 네. 왼쪽에 인생의 있는 꾀고참이시네요. 아, 그러시죠. 네. 예. 그 왼쪽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요. 이렇게 네. 척추가 한쪽으로 밀리고 좁아져 있는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면 부위 마취, 즉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 이런 고정술을 우측에서 시행해서 네. 지금 잘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잘 지내시고 있고요. 90세 이상의 환자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한 12명 정도 네. 치료를 했습니다. 90세 이상만. 네. 90세 생각보다 이상만. 꽤 많으시네요. 많죠. 제가 꿈이 그거예요. 저도 90세 넘어서 한번 그 수술 치료를 받아- 받아보고 싶은.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몇 % 정도 해당되시죠? 12분.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00명 정도 이상을 환자들을 했는데 예. 90세 이상이 한 2%, 3%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근데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고 이제 그 여러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또 수술도 받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판정을 많이 내리시면 그처럼 어디 뭐 피해갈 길이 없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럴 네. 때는 바로 이런 분들 이런 시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네. 사실 한 80세 이상 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힘드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면 부위 마취 같은 걸로 연세가 많은 분들, 80대, 90대에 있는 노인들도 큰 부담 없이 말하자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호흡으로 그냥 자면서 수술 네.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이 상당히 안전하고 오히려 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수술적인 그런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95세에 이 치료 받으러 갈 테니까 그때 꼭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연세가 좀 한 뭐 100세 좀 되셨겠죠.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요통으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항상 만성요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허리 아픈 거 참 성가시고 힘든 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일단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십시오. 해서 주변의 이야기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허리를 잘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번 아파 보시면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병인지 맞습니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고 병이 났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고 또 허리 치료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이런 비수술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치료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허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더 좋은 병원의 도은식 대표 원장님과 함께 불치성 만성 요통의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도중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667-69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